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알무의 두 번째 책으로 대지의 청지기 웬델베리의 먹거리, 농사, 땅에 대한 성찰, 온 삶을 먹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웬델베리 지음, 이한중 번역, 출판사 낮은산에서 2011년에 편했습니다. 원제는 Bring it to the table. 웬델베리 이 시대의 예언자. 내가 웬델베리의 저작을 면밀히 그리고 열심히 읽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다. 그때 나는 텃밭을 일구면서 가졌던 의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그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농장이 아니라 뉴욕 교회의 변두리에 있는 주말주택의 뒤뜰에서 먹거리를 조금 기르기 시작했는데 야생동물이나 잡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고 절감하던 차였다. 소로우와 에머스는 둘 다 잡초를 야생의 표상으로 텃밭을 자연으로부터의 일탈로 보는 오류를 범했는데 그 둘의 충실한 추종자로서 나는 야생에 대한 경의의 뜻으로 잠식해 들어오는 숲으로부터 내 채소를 지키려고 울타리를 치는 일을 삼가했다. 결과가 어땠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소로우는 월든에서 콩밭을 일구기는 했으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을 조화롭게 화해시키지도 못하고 결국 농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나아가 소로우는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했다. 나에게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동네에 살 것인지 아니면 적적한 습지가 있는 곳에 살 것인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코 습지 쪽을 택할 것이다. 얼마간은 위험스러운 이 선언 때문에 자연에 관한 미국인의 글쓰기는 인간에게 길들여진 풍경에는 거의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러니 우리가 농사나 원예보다는 야생지 보존에 열심이었던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직면한 이러한 소로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이는 웬델베리였다. 그는 미국인이 갈라놓은 자연과 문화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었다. 베리는 야생지보다는 농장을 교재로 삼아 나와 자연의 다툼이 연인 사이의 사랑 싸움처럼 있을 만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고 대포를 동원할 것까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싸움임을 알려주었다. 그는 야생성을 저 밖, 즉 울타리 너머 숲으로부터 텃밭의 한 줌 흙이나 콩의 싹으로 옮겨다 주었다. 그가 옮겨다 준 야생성은 보존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경작도 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어엿한 참여자로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의 글을 대부분 찾아 만끽했는데 나에게 그의 발언은 전혀 골동품 같지 않았다. 그 어떤 글보다도 생생하고 유익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텃밭의 울타리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게 있다. 내가 갖고 있던 소로우 문제는 미국의 환경주의 문제의 다른 이름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환경주의는 자연을 잘 이용하는 법보다는 자연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을 훨씬 더 강조했다. 마침내 우리는 도시의 먹거리 소비자와 시골의 생산자 사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환경주의자와 농민 사이에도 새롭고 보다 친근한 대화가 이루어지리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는데 웬델베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선구적으로 그 시작을 도왔다는 점에서 공로가 크다. 보존론자가 왜 이를테면 농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 이유야 많지만 가장 명백한 것을 들자면 보존론자도 먹는다는 사실이다.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면서 먹거리 생산에 관심이 없다는 건 명백한 부조리다. 도시에 사는 보존론자는 자신이 농민이 아니므로 먹거리 생산에 무관심해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 쉽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지는 않다. 그들 모두 대리로, 즉 남을 시켜서 농사를 짓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위해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다. 보존론자는 먹거리에 대해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먹거리 문제가 자연의 안녕에 대한 그들 본연의 모든 관심사와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농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즉 이제는 잘 알려진 그의 표현으로 하자면 먹는다는 게 농업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게 된 것은 아마 오늘의 먹거리와 농사를 다시 생각하는 데 베리가 크게 기여한 바일 것이다. 이런 표현은 내용과 더불어 형식 면에서도 베리 고유의 것이라 할 만하다. 뜻이 분명한 동시에 사람을 잘 이끄는 힘이 있다. 그의 글들을 읽다 보면 거듭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며 아주 자명한 사실에도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주치게 될 그런 성찰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보자. 우리는 땅과 사람을 상대로 한 경쟁에서 이겨왔으며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끼쳐왔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에 관하여 현재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건 식량의 잉여다. 하지만 이 잉여는 그 근원을 훼손함으로써 얻은 것이며 지금의 경제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그 훼손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이 잉여를 이용한다. 지속 가능이라는 말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는 방식의 농업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장소의 본연과 사람의 본성이 부과하는 조건을 따르는 농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이르게 된다. 산업 경제는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이상이나 기준과 결별해 버렸다는 점이다. 태양에 기대는 이 옛날식 농업은 산업 경제와는 근본이 판이하게 달랐다. 산업시대의 기업은 그런 농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농민들은 점점 더 화석 연료 에너지에 의존하게 되면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말았다. 한때는 살아있는 것들의 이치와 생명과 건강에 중점을 두던 생각이 이제는 기술과 경제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신용이 날씨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점점 더 소수의 대규모 업자에게만 생산을 집중시키면 과연 청결과 위생이라는 목적에 기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무책임한 생산자와 부패한 검사관이 결탁할 가능성을 높이기만 할 뿐인가? 그렇다면 여느 정치학과 마찬가지로 먹거리의 정치학은 우리의 자유와 연관이 있다. 우리의 먹거리와 그 원천이 다른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경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간과해 왔다. 수동적인 먹거리 소비자로서의 조건은 민주적인 조건이 아니다. 책임있게 먹어야 하는 이유 하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이다. 벨이 그래서 예언자적이라는 수식이 흔히 붙는데 그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생활 양식의 과오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작업을 해왔다. 그 까닭은 그의 글이 분노에 떨며 외치거나 노려보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글은 언제나 절제되고 논리적이며 반듯하고 섬세하다. 지난 5, 60년 동안 우리는 돈이 있는 한 먹거리를 얻게 되리라 쉽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우리를 먹여주는 땅과 일손을 계속해서 업신여긴다면 먹거리의 공급은 줄어들 것이며 우리는 이번 종이경제의 파탄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농기업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주고도 먹거리를 조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대목을 좋아하는 건 그의 식견 때문이다. 종이경제라는 표현 하나만 해도 경제 위기에 관한 100만 마디의 논평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이 대목이 전하는 아주 행복한 소식이다. 없어서는 아니 될 이 목소리가 곤경의 시기에 여전히 밖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며 여전히 힘이 된다는 소식 말이다. 네, 오늘은 대지의 청지기 웬델베리의 먹거리, 농사, 땅에 대한 성찰, 온 삶을 먹다의 웬델베리 이 시대의 예언자 마이클 폴란이 쓴 서문을 발췌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